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그릴이 조금 더 담대해졌고요. 헤드램프는 최근에 출시했던 기아자동차의 다른 라인과 그 모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평과 수직, 특히 수직을 굉장히 잘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이제서 패밀리룩이 좀 더 제대로 갖춰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X라인 트림이라서 기아의 엠블럼도 최근 유행하는 블랙으로 마무리가 잘 돼 있고요. 큼직한 블랙의 유광 그릴이 X라인에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키 언락을 하면 LED 조명이 주변부를 밝게 비춰줍니다. 앞쪽 손잡이에는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뒤쪽에는 아쉽다면 적용이 안 돼 있고요. 리플렉터는 뒤쪽에는 없습니다. 바닥에 풋램프가 있는 건 아니지만 LED로 조명이 세팅되어 있어서 비교적 밝게 잘 비춰주고요. 앞좌석에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리플렉터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뒤쪽에서 차량을 인식하기에 좋습니다. LED 조명은 뒤쪽뿐만 아니고 앞쪽에서도 밝게 잘 비춰주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어 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크러쉬패드 중앙 그리고 센터 터널 주변부에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LED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을 비교해보면 직진성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고요. 조사각 조절이 가능한데 가장 밑으로 낮춰볼게요. 그리고 한 번에 올려보겠습니다. 조절 폭이 크기 때문에 글쎄요, 상향등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더라도 답답한 시야는 아니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은 방향지시등과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안개등도 이렇게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살짝 있긴 하지만 이 정도부터 시야각이 들어오는데요. 전혀 거슬리는 건 없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직진성이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LED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인데요. 위에 두 개는 하향을 담당하고 있고요. 밑에 두 개가 상향을 담당합니다.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은 LED인데요. 아쉽지만 번호판 보조등은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기존에 괜찮았던 측면부 라인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전면부하고 후면부, 특히 전면부에 힘을 많이 줬는데요.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지 않고 기아의 패밀리룩이 이제 완성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휠도 X라인 전용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데 전기차에서 봤던 그 네모네모한 느낌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앞뒤 사이즈가 같고요. 2, 3, 5, 5, 19 사이즈가 적용이 되고요. 휠 아치 부분과 사이드 스커트 하단은 좀 매트한 느낌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모양보다는 기능면에 조금 더 충실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하단부에 블랙 유광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크롬보다는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의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되어 있고 표면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 줬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 그리고 루프렉도 전부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쭉 연결되는 라인이 좀 자연스럽다고 할까요?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고요. 이런데 패턴 같은 것들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SUV지만 스포일러도 제법 두툼하고 또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 뒷유리가 말끔하죠. 와이퍼가 이 안쪽에 숨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조금 더 깔끔한 느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에 편리성을 가지고 있고요. 과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 라인에 충실하면서 전체적인 바디라인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테일라이트도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테일라이트의 변화도 조금 기대해 봤는데 디테일에서는 변했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범퍼 하단부의 디퓨저는 공격적인 느낌 가져가고 있고요. 머플러는 조수석 뒤쪽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싱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X라인 레터링도 선명하고요. 기아 엠블럼은 은색보다는 이렇게 검은색 무광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살짝 누르면 동작을 하는데 속도나 소음 측면에서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 여유 굉장히 좋죠. 스포티지 기아자동차가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이 소화기나 펑크스리 킷 그리고 이 삼각대 같은 것들도 스티로폼으로 꽉 짜여져 있어 가지고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패드 같은 것들도 굉장히 두툼하게 처리 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레버가 있어서 이렇게 레버를 잡아당기면 뒷좌석 시트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참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잡아당기면 앞으로 넘어가죠. 12V 파워 아울렛, 햇빛이 비치네요.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꼼꼼하고요. LED로 조명은 운전석 뒤쪽만 있습니다. 조수석 뒤쪽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 딱 락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비교적 평평하기 때문에 큰 짐을 싣고 나를 때나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기에 괜찮은 공간이 연출이 됩니다.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에 전체적으로 확보되는 차량의 공간들 다시 한번 공유 드려보고요. 공간 굉장히 좋죠. 수동 손잡이도 꼼꼼하게 잘 챙겨준 점 좋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최근 기아 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이 측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작을 하면 기아 엠블럼에 불이 깜빡 들어옵니다. 그립도 괜찮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에 스마트 키랑 원납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 음각 처리되어 있습니다. 도어 두께는 차량 크기에 적절하고요. 여닫았을 때는 가벼운 쪽보다는 약간 묵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정감이 느껴지죠.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깔끔하고요. 이 스웨이드 재질 같은 것들이 포인트를 두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이 들고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유리 면적, 오픈 면적이 크기 때문에 실내에서 충분한 개방감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도어 디자인 깔끔하고요. 이런 데에도 기아의 시그니처 이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잘 적용을 해 준 것 같아요. 시트 메모리는 2개 가능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적용되어 있습니다. 크렐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고요. 맵포켓은 이 바깥쪽으로 조금만 더 이걸 볼록하게 해줬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플레이트 상단에 금속 재질 덧대져 있고요. 시트는 4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살짝 아쉽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편안합니다. 특히 안장보다 등받이가 제 체형에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옆에 날개 부분도 꽤 몸을 잘 잡아줬고요. 헤드레스트도 제 체형에 참 잘 맞았습니다. 폭신폭신해서 쿠션감도 나쁘지 않았고요. 센터 터널은 약간 높은 감이 있지만 사용할 때 불편하진 않았고,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는 페달은 보기에도 좋고 조작했을 때 오르간 타입이라서 사용이 편리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이 내장을 위로 올려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줬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풋레스트는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요. 퓨즈박스 적용되어 있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자세 제어 장치, 그 다음에 뒤쪽에 테일게이트 오픈하는 버튼, 조사각 조절까지 이쪽에 다 옹기종기 모여 있고요.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큼직하면서도 확실히 신차 느낌을 제대로 구현을 해주죠. 더블 뒷컷이라고 하든가 위아래가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은 기아에서 이 전기차에 처음 적용을 했었는데 바깥쪽 휠 디자인하고 이 스티어링 디자인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직렬 4기통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생각보다 좀 마일드한 느낌이 듭니다. HUD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에 잘 따라주고 있고요. 메뉴 구성은 기아 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습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안쪽에 다양한 정보들을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 메뉴도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에 메뉴 구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부분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 패드 시프트도 빠릿빠릿하게 잘 동작을 해줬고요. 운전자 모니터링이 기아 자동차에서 이 등급에서는 아마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들어갔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 버튼으로 눌러주게 되어 있는데요. 마이 드라이브,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4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줬습니다. D컷도 잡고 보면 또 익숙해지고 조작할 때 좀 이렇게 각진 부분들이 생각보다 재미가 괜찮았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크기 좋고요. 지도는 티팩 기능이나 기본적으로 길찾기 기능들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고, 인터페이스가 참 좋습니다.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 그리고 왜곡되는 부분들도 적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줬고요. 화질이 굉장히 좋죠.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차량 주변부를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생각보다 선호도가 좋더라고요. 기본적인 메뉴 구성으로 들어가 보면은 많이 익숙한 느낌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오밀조밀하게 잘 구성을 해 줬습니다. CC&C도 꼼꼼하게 잘 반영을 해 줬고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이나 게임도 지원을 해주고 세차 모드 같은 것들은 뭐라 그럴까요? 생활 밀착형,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릿빠릿하게 모드 변경을 할 때는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크렐이 채택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더 생생하고 풍부한 느낌은 순정 오디오에 비해서 충분한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음과 중음은 제법 찰랑찰랑하고 좀 단단한 느낌도 드는데요. 중저음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끌기 기능을 지원을 해줘서 이런 부분들은 인포테인먼트에 있어서는 기아가 참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운데 비상등 스위치는 물리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하나의 키 조작 화면에서 두 개를 병행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도 조절하려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 갑자기 볼륨 컨트롤이 되고 볼륨 컨트롤하려고 돌리다 보면 온도가 조절되고 그래서 그렇게 선호하는 타입은 아닌데 이것도 호불호가 좀 나뉘긴 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NFC 포함하고 있습니다.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충전 전용 충전과 입력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뒀고요. 시동 버튼 뒤쪽으로 이 다이얼 방식으로 D에서 R까지 한 번에 넘어갑니다. N 그리고 P는 버튼이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스티어링 휠에도 열선이 포함됩니다. 오토 스탑 앤고 그리고 파킹 센서 온오프 오토 홀드는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 지문 인식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컵홀더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서 이 전체를 다 수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필요할 때만 펼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암레스트 디자인이라든가 위치 적절하고요. 안쪽에 공간 여유도 괜찮고 12V 파워 아울렛 꼼꼼합니다.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매뉴얼 2개를 넣어놨는데도 천천히 열립니다. 조명도 꼼꼼하고 공간 나쁘지 않은데요. 위로 올라가는 내장재도 신경을 참 많이 썼고 X라인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죠. 선바이저 크기 적당하고요. 클립 꼼꼼하고 거울 크기는 큼직해서 좋은데요. 요 위쪽에 LED 조명하고는 연동은 안 됩니다. 썬루프는 아웃슬라이딩 되는 방식이고 유리 면적 굉장히 크죠. 이너 커튼까지 전동 지원을 해주는데 저 뒤에서 넘어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기아 커넥트랑 SS 콜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여기서 이렇게 밀어 넣는데 카드 넣었다 뺐다 할 때 이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진 않은데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시야가 시원시원하고요. 바깥쪽 거울은 거울 하우징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대신에 광각기가 적절하기 때문에 시야는 좋고요.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각이 큰 편이라서 승하차가 편리했고요.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가고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옵션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열선은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습니다. 가운데 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발 공간, 무릎 공간의 여유 굉장히 좋은 편이고 시트가 리클라이닝이 이 정도까지 가능하거든요. 운전석하고 조석을 제가 가장 앞으로 가장 뒤로 해놨는데 이 정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레버도 아래쪽에 있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잡아당기는 방식,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요. ISO 픽스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승하차 굉장히 편리하고요. 발 공간, 무릎 공간 여유 좋습니다. 주먹 3개 정도는 여유 있게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배선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매포켓이 특이하죠. 2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센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퍼를 달아서. 그리고 어떤 차는 한쪽에만 있는데 양쪽에 고르게 잘 갖춰놨습니다. 에어벤트도 리어 전용 갖추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 있고 USB 충전은 측면에 각각 적용을 해뒀습니다. 워크인 스위치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옷걸이로 사용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디자인은 큰 틀을 유지하면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메인 컨트롤 패널이 변화가 있었죠. 거기에 더블 D컷 형태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니까 신차 느낌이 물씬 나면서 최근 기아 자동차의 이 디자인, 패밀리 룩을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도 크기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셀토스를 타게 되면은
아, 이건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대한 부담이 없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여기까지는 초보 운전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차량을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작지도 크지도 않고 딱 국내 도로 여건에 잘 맞거든요. 직렬 4기통 가솔린 1.6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현대기아 차량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이미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엔진이죠. 안정감이 조금 있는 엔진이고, 180마력의 토크는 27.0kg/ms 에 7단이나 6단이 아닌 8단, DCT가 아닌 일반 미션이 적용이 돼서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좀 움찔움찔한 이런 느낌들이 안 들고요. 굉장히 좀 편안하고 부드러운 변속 질감이 마음에 듭니다. 연비는 19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전륜구동이고요. 지금 이륜구동 모델 시승하고 있는데, 복합 기준으로 11.5, 도심에서는 10.4, 고속도로에서는 13.1인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 연비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 때의 연비는 9km 초반에서 10km 초반 정도, 8km 후반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웬만하면은 9km대에서 10km 초반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실연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오토 스탑앤고가 이전보다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빠릿한 느낌? 빠릿빠릿해진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이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할 때에 실내에서 느끼는 이질감 같은 것들이 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품성 개선을 하면서 전륜 스트럿에 2웨이 방식의 댐퍼가 장착이 돼 있고, B필러 크러쉬패드 안쪽에 이 언더커버 흡음재를 추가해서 오밀조밀하게 흡차음재를 많이 좀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차량을 탔을 때의 느낌은, 물론 이제 신차를, 누적 주행거리가 26km밖에 안 되는 신차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더 조용하고 정숙하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흡차음재 보강이 이루어졌죠. 이륜구동 차량이지만 이렇게 위반하시면 안 되는데, 이 자세 제어 장치라든가 전체적으로 이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행할 때의 안정감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저는 8단 미션의 반응이 단수가 좀 제법 있기 때문에 시프트 업다운을 할 때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제어가 잘 돼 있어서 편안한 변속 질감과 함께 좀 7단이나 6단보다는 8단이라 그러면 왠지 좀 최신 차량을 타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연비도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정속 주행을 할 때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만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옵션이 많이 추가되어 있는 시승 차량이기 때문에 앞쪽 그리고 뒤쪽 모두 다 이중접합 차음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뭐 트럭이나 버스의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음 등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아이들링 시에 지금 바깥에 기온이 낮은 것도 있고, 또 길들이기가 전혀 되지 않은 신차인 것도 감안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미세하게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다고 핸들이라든가 아니면 안장 쪽에 간질간질한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잔진동 같은 것들이 조금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 차의 특성일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시트 포지션이나 이 전방에 탁 트여있는 시야 같은 것들이 참 좋은데요. 시트도 편안하지만 포지션도 적절한 높이를 갖춰 놓고 있고요. 거기에 아웃사이드 미러가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만큼 창이 더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작은 부분이지만 요 부분의 시야가 조금 더 확보가 되니까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이렇게 트여있다, 탁 트여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켜지면서 이 가속 페달에 힘을 줘보면 엔진음만 커지는 게 아니고 빠릿빠릿하게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굳이 DCT가 아니더라도 8단 일반 미션이 장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 질감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요. 그러면서도 빠릿빠릿한 이 변속감 같은 것들도 괜찮은데요. 언덕 구간에서 가속을 할 때도 성인 남성 4명 태우고 다니더라도 힘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휠베이스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질감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의 반응도 나쁘지 않으면서, 기본적으로 이 스티어 성향은 전형적인 전륜구동 차량 스티어 성향이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일반 주행에서
일반 소비자가 이런 스티어의 성향을 느낄 정도의 과격한 운전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크게 단점으로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어떤 걸 더 선호하냐라고 하면 저는 옵션을 많이 포기하고 뭐 썬루프 정도? 썬루프 정도만 얹으면서 4륜구동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선호도가 좋은데, 이런 코너링에서 그립이나 눈길 빗길 뿐만 아니고 이 회피 기동에서의 안정감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4륜구동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쪽에 터널이 있는데요,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입니다. 속도를 조금 높여보면 100km 지금 오버해서 달리고 있는데,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도 대응이 제법 괜찮고요. 이 실선에서 이렇게 차선을 바꾸시면 안 되죠, 터널 아닌데. 그리고 앞뒤에서 들리는 공명음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도 좋습니다. 타이어가 차량 크기를 감안해 보면 그래도 이제 광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타이어 스펙이 어느 정도 있는데 노면에서 들리는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고요. 제가 기아 쪽에서 설명을 들을 때 이 스티어링 쪽에 뭔가 개선이 됐다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요, 체감상 조금 더 묵직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걸까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4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에코랑 노멀도 제법 이 편차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어디에 설정되어 있나 확인하지 않더라도 체감상 요거는 에코다, 요거는 일반 모드다, 컴포트 모드다라는 걸, 노멀 모드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미션의 반응, 거기에 이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듯한 느낌도 괜찮고, 제법 고 RPM에서 저단에서 고 RPM 유지하고 이 버티는 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승차감은 완전히 물컹물컹하고 이 컴포트 한쪽보다는 조금 텐션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하드한 쪽까지는 아닙니다만 텐션이 조금 있고 찰지다고 할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타요 공기압을 조금 채워두긴 했습니다만 약간 튀는 듯한 느낌을 들 정도로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듭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러, 앞차와의 거리 조절 4단계, 거기에 HDA가 포함이 되어 있고 차선 변경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꼼꼼하게 아주 잘 갖춰놨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한 편이고, 가속과 감속도, 예전에는 기아차는 제 기억에 감속이 조금 움찔하는,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 요 정도면 좀 서야 되겠다, 이럴 때 작동을 한 반의 반박자 정도 늦게 해줘서 그런 부분들이 살짝 아쉬웠는데, 지금은 가감속 모두 아주 유연하고 안정감이 좋아졌습니다. 변경 조건도 예전에 정말 까다로웠는데요, 이제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가속을 하면서도 이렇게 변경을 해주니까 실생활에, 실제 운전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주는, 안정감 있게 대응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죠.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이 이 스티어링에 가깝게 물리키로 이렇게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게 조작하기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인식하기에 눈으로 시각적으로 인식도 잘 되고, 또 안전 시야를 뺏기지 않으면서 가볍게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공인연비는 리터당 13.1km인데요, 일반 노멀 모드에서 연비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다니더라도 14km대 중반, 13km대 후반에서 14km대 중반까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에코 모드 사용을 해서 정말 내가 맘먹고 연비 좀 신경 쓰겠다라고 하면 간헐적이긴 했습니다만 15km 이상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데요, 크러쉬패드 이 상단에 이렇게 스티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인위적으로 이 포인트만 준 겁니다. 우레탄 재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굳이 저렇게 인위적인 스티치를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가 실내 리뷰 때는 이걸 미처 못 봤는데 제가 운전 계속 하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조향 보조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토크 방식이 아닌 이 정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2등급에서 정전식 들어가 있는 게 스포티지가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발빠르게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서 등급에 관계없이 선호도가 높은 옵션을 이렇게 잘 적용을 해주는 모습은 아주 좋습니다.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750, 18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차량의 이 배기량을 감안해보면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속도를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연비 그리고 소음 진동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SUV다 보니까 4륜의 그
안정감 있는 그립 컨트롤이 아쉽기는 한데요. 전륜구동 차량 치고는 비교적 잘 버텨줍니다. 기아 자동차가 이 전륜구동 소형이나 중형 SUV에서는 나름의 노하우가 또 쌓여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안정감 괜찮고요. 이상하게 스티어링 휠이 좀 묵직해진 것 같아요. 뭔가 더 안정감이 높아졌다 그럴까요? 어떤 부분에 개선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체감상 조금 더 스티어링 휠이 묵직해졌다라는 점도 전달을 드려보고요.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조인데 유연하면서도 국내의 도로 여건에 참 잘 대응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 받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노하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아 자동차가 상당 부분 쌓아놓고 있죠.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 많이 얻고 있는 분야입니다. 국도 구간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 않습니다.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오히려 너무 컴포터한 세팅이라서 출렁출렁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텐션이 있고 쫀득한 느낌, 약간은 타이트하다라고 전해지는 이런 승차감이 멀미나 이 피로도에서 훨씬 더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아주 고약한 노면이 있는 곳을 지나가는데요. 노면을 잘 읽으면서도 대응이 괜찮고요. 그리고 롤하고 피칭에 대한 대응도 제법 좋습니다.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는 올라서는 순간보다는 내려오고 나서의 뒷마무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크랙이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노면의 이 상태를 그대로 좀 전달해주는 그런 특성들도 가지고 있네요. 부드러운 회전 질감의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편안한 승차감은 예전에 출렁출렁한 그런 승차감이 아니고 국내 소비자분들이 최근에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한 그 느낌, 약간 유럽 지향형인 좀 타이트한 텐션이 있는 그런 승차감이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스포티지의 승차감 부분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 짧은 과속 방지 턱을 넘어설 때면 좀 타이트한 느낌, 하드에서 막 허리에 부담이 올 정도는 아닙니다만 조금은 타이트한 느낌도 남아있긴 해요. 네, 이상 신형 기아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